안녕하십니까, 평조TV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주도 테마 및 특징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특징 테마가 있었는데요. 먼저 리비안 관련주, 원전 관련주, 대북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관련주까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 특징 테마들을 잘 알고 넘어가시면은 다음 이제 매매 공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리비안 관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전기차 기업인 이제 리비안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장으로 움직였던 이제 에코캡이 상한가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어제 이후에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뉴스도 있었는데요. 2023년 말까지 약 9조 5천억을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요. 삼성 SDI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공장 설립할지 주목,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습니다. 자, 리비안에 대한 배터리 공급은 삼성 SDI에서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리비안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가장 최초의 이유가 바로 11월 달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것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 뉴스가 나왔을 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그동안 이제 움직였던 관련주 말고도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리비안에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 SDI가 이번 달 초죠, 헝가리에서 양극재 소재인 니켈 함량을 88%까지 높인 하이 니켈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성능 전기차용 배터리 젠5를 양산에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고효율이 나온다, 고성능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런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린 양극재를 개발한 어디요? 네, SM랩 세계 최초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주가 새롭게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포인트.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SV 인베스트먼트가 큰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먼저 리비안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에코캡이고요.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에코캡이 아니라 대원화성이 좀 더 강했어요. 신고가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과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PHA, 그 다음에 뭐 우신 시스템, 그동안 움직였던 것들, 대유 에이텍, TSI 전부 다 보시면은 차트가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큰 일정이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SM랩 쪽을 볼게요. SM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이제 리비안이랑 같이 이제 나온 부분은 처음이긴 한데, 예전에도 관련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2021년 8월 18일 나왔던 뉴스고요. 네, SM랩에 대한 뉴스고요. 이때도 이제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린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SV 인베스트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날에 21%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흐름에서는 이제 리비안이랑 같이 엮이면서 26%까지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예전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은 DS 인베스트먼트, 자, 이게 더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29.41%거든요. 같은 날짜에. 오늘은 이제 SV 인베스트가
그 기사 내용에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특징주 기사가 떴기 때문에 오늘은 SV 인베스트먼트였고, 예전에 관련된 98% 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네, 가장 크게 움직였던 대장주였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네,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국정감사 그 말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는 일단은 국정감사를 참석하겠다. 자, 그게 이제 18일과 20일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사 언제 살탈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게, 나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일단 국정감사도 받고 기사직도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나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우려감이 있고, 왜냐면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장동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국정감사를 왜 받겠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화천대유와 국민의힘 관계를 부각시킬 만한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 작년처럼 사이다 국감 반격 작전. 자, 요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털고 가야지 좀 더 이제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오늘 나온 뉴스죠. 이낙연이 후보가 이제 뭐 무효표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경선에 대해서 승복 선언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효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네,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은 인맥주보다는 이제 정식주 쪽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신고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범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대 부분이 좀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이스타코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게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네, 일성건설이 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 INC도 정책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대가 있죠. 여기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기차 등에 4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자, 소형 모듈 원전이 뭐냐면은 이제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데, 소형 그대로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데 효율은 높다. 자,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이다. 그 다음에 수소 경제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소형 원전 SMR은 이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전 세계가 SMR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뉴스. 한국 원자력 시장에 새로운 희망이 될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력 관계를 하기로 했잖아요. 수출이든. 자, 거기에 대해서 SMR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많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원전 관련해 가지고 SMR도 있었고요. 큰 상승 이후에 최근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정책주로도 엮이는 게 바로 원전 관련주고, 지금 전력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쪽으로 해결의 가능성을 또 찾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하락을 했던 만큼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는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강했는데 예전에 가장 강했었고 그동안 이제 조정폭이 깊었던 만큼 오늘은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정기전,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크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흐름에서는 이제 에너토크나 일진파워보다는 좀 상승폭이 낮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대북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자, 김정은이 이제 어제 밝혔어요.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적이 미국이다, 남조선이다, 예전에는 뭐 서울을 불바다까지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주적은 남조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우호적인 제스처입니까? 자, 요렇게 이제 김정은이 말을 했더니 미국에서는 요렇게 응수를 했어요. 적대 의도 없다, 대화하자, 우리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조건 없는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약간 그린라이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런 흐름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자, 9월 23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종전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며칠 후에 밝혔어요. 종전선언의 제의는 아주 좋은 발상이다. 관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그 통신 연락망을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요렇게 이제 통신선을 복원을 하기로 했고, 이제 김정은도 이제 며칠 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 이어서 통신선 복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재 남북 관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다음에는 마지막 카드로 혹시 이 종전선언 계속해서 강조했던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벤트가 또 나올 수가 있을지도 추후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북한이 이런 분위기를 왜 자꾸 언급을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뭐 모든 나라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지금 뭔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원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상한가 종목이라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나노 CMS,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사멸 램프 양산을 시작한다입니다. 예전에는 개발이었거든요. 자, 나노 CMS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로 저 뉴스 때문에 99% 사멸하는 LED 램프.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양산을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 예전에는 이제 개발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살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도 받았고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한가까지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재료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오늘 포스코까지 발표를 했고, 포스코 강판이 오늘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상한가 파동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924.2% 증가한 수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포스코 강판에 대한 공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256% 증가를 한 호실적 발표에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실적 시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매년 매분기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은
매번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놓치는 분들이 항상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뭐 무슨 기업이 호실적인지 찾기 힘들고, 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기업들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기업들은 미리 알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좀 새로운 일정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11월 10일부터 14일에 대한 일정입니다. 면역 아마케가 이제 열리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참가해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고요. ST큐브, ABL 바이오, 네오 이문텍,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까지 참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련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까지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3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